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거든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딱 이거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님, 어떤 내용으로 저희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카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셀카가 무인 자동차를 만났을 때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봤으면 해리와 좋겠습니다. 셀리가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네. 셀카 이야기라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 풀어가실 거예요? 셀카 많이 찍으시죠? 아, 그럼요. 저는 거의 셀카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네. 셀카지만 셀카 아닌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 뭐길 가다가 셀카봉도 여러 번 샀었어요. 여러 개요. 네. 근데 그 셀카가 유행하게 된 것이 실제로 보면 한 3, 4년 전에 이미 외국에서 출시가 됐었는데 네. 지금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했어요. 비쌌기 때문에 별로 쓰지가 않았었는데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몇몇 소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네. 여행 가신 분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 셀카 찍고 이렇게 하는 셀카봉 나오니까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드라마 그 프로를 외국에서도 많이 보니까 그게 이제 확산된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요즘 심지어 미국 분들도, 서양 분들도 셀카봉을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가 인기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이 나온 김에 그 트위터 같은 거 있죠. 트위터 요즘 하세요? 요즘엔 트위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하다 관뒀고요. 네. 요즘엔 뭐 인스타그램 이런 쪽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링크를 걸 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140개의 제한이 단문이었으니까 있었어요. 제한이 네.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오늘 새벽에 정식 발표를 했는데요. 30초짜리 영상까지 이제 실크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 크게 네.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사진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트위터에서도 그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인스타나 스냅챗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이 셀카에 대한 붐을 또다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 정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스냅챗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이 네. 미국에서 청소년이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얘기하신 대로 소위 그 영상이라든가 화면 자체에 대한 고화질, 고화소 이거에 대한 기대가 좋았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카메라에서 성능이 좋아져야지 예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셀카를 찍을 때 조금 한계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화질이 좀 낮잖아요. 네네. 전면 카메라가. 그러다 보니까 후면으로 돌려서 타이머를 누르고 뛰어와서 찍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이렇게 팔 한번 쭉 한번 뻗어보세요. 팔이요? 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느끼시겠지만 박민영 앵커의 팔이 우리나라 사람은 짧은 게 아니잖아요. 좀 긴 편이에요. 긴 편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길어봤자 이게 1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질이 이렇게 좋을 필요가 실제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자동 초점 이게 자기만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었는데 셀카봉이 되니까 2m, 3m가 훅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질에 대한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 현실화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가 경쟁이 확대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보면 이제 작년 10월이었는데요. 우리 젊으신 분들 HTC라는 이제 브랜드 아시는 분들 그쵸. 계실 텐데요. HTC가 전면 카메라의 화소수를 무려 1,300만 화소 가면서 그 광고 문구 자체도요. 셀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셀카인데 영어는 셀피라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바로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보면 화면이 예쁜 여자의 얼굴보다는 카메라를 강조하면서 손 긴 팔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데 이거를 강조하는 건데 네. 요즘 보면 물건 하나 사면 이제 각종 블로그라든가 그런데 많이 쓰잖아요. 네.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겠는데 여기 보면 이 작품 통해서 자기가 엄청 예뻐졌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쟁의 요소가 1,300만 화소. 여기에다 자동 초점. 여러면 초점 딱딱딱 잡잖아요. 멀티 초점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장착되어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LG G4라든가요.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화소 경쟁이 이제 후면에서 전면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면이 최소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가는 건데요. 앞서 제가 HTC 지금 바로 이 화면이 네. 전면이 1,300만 화소라고 그랬는데요. 와. 일부에서 뭐 인도 제품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네. 인도 여기 마이크로맥스. 나오죠. 네. 마이크로맥스가 인도의 샤오미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도 역시 1,300만 화소 장착이 되는 것으로 지난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네.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우리 삼성이 이번에 타이젠 폰을 처음으로 인도에 출시했습니다. $95.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 보면 잘 됐다, 성공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미국 쪽의 시각이 약간 썰렁했거든요. 그래서 딱 비판하는 거가 화소수가 100만 화소 이런 거예요. 네. 좀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게 들어가니까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화소수가 경쟁이 이게 정말 치열해지는 거죠. 맞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누가 스마트폰 바꿨다 그러면 셀카 잘 나와? 이거부터 네네.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시장에서도 뻔히 하고 있는 식상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쪽, 뭔가 다른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갖고 하면 이게 딱 이거의 작품성에 우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인 자동차 얘기를 오늘 같이 좀 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왜냐하면 카메라 어떤 분들 자동차 무슨 카메라냐 얘기하실 텐데요. 그러죠. 자동차에 카메라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뒤에 주차할 때 하나, 그리고 블랙박스 하나 해서 앞뒤로 한 개씩 2개 정도? 네. 근데 네. 지금 이거 화면 저희가 또 준비해 보이는 화면인데요. 네. 이게 그 이번에 현대라든가 기아도 다 마찬가지 나왔던 화면 중인데요. 무인 자동차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무인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동차에 카메라가 있어야지 뭔가 봐야지 무인으로 그 자동으로 달리는 게 때문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와. 무인 자동차인데요. 무인 자동차에는 보통 우리가 업계에서 예측하는 것이 그 카메라가 10개에서 많으면 30개, 40개까지 달려야지 무인 자동차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앞서 잠시 전에 보였던 벤츠라든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번에 아우토반 아시잖아요. 네.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트럭 있죠. 네. 트럭이 달리는 것을 시연했고요. 심지어는 또 F1 아시죠? 네. 우리나라 F1 F1 경기요? 경기에서도 아우디가 F1 경기하는 모습에 시연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또 나오네요. 직접 보면 카메라가 지금 여기 보더라 7, 8개가 달리잖아요. 7개 정도 있네요. 네, 네. 운전자 동작 인식, 측면, 전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많이 달려져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카메라가 무인 자동차를 사람이 믿고 탈 정도면 카메라 성능이 나빠도 되겠어요? 좋은 걸 쓰겠어요? 좋아야죠. 사람의 눈 역할을 해주는 건데.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메라 모듈의 고급화 그리고 쓰임새가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것 그 상상 이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무인 자동차 영역까지 카메라 쓰임새가 넓어졌다. 용도도 뭐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제 네. 주식시장 얘기니까 그럼 이걸 용도 쓰임새에 들어가는 뭐 부품주라던가 종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네. 종목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업계에서 이제 증권 업계에서 나오는 걸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요. 자동차용 카메라 쪽에서는요. 네. LG 이노텍이라든가요. 엠스넥스, 세코닉스 이런 회사들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은 역시 LG 이노텍, 삼성전기, 파트론, 파트론. 뭐 나노스. 요즘 나노스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뭐 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탑을 굳이 꼽자 그러면 LG 이노텍. 특히 LG 이노텍은 애플이랑도 친하죠. 네. 구글이랑도 친하죠. 각종 콜라보레이션 제가 좋아하는 콜라보레이션에 능하다. LG 이노텍이 탑픽이 아닌가 싶네요. LG 이노텍 좋습니다. 실적도 이번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또 어제 내놓은 만큼 관심도가 높은데 오늘 아침 보니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이 매력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같을 수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데 전 장기적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쓰임새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카메라의 쓰임새도 다양해지고 그 용도나 목적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최대 탑픽 종목으로는 국내의 LG 이노텍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딱 이것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